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UMC TV 11월 19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의 총선 출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출마 예상 지역구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진섭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오는 12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출마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 같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통해 연말 전국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았던 한 장관의 출마로 여야의 총선 대결은 더욱 가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안다면서 12월 초에 단행될 개각 명단에 한 장관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이 한동훈 차출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투입할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라며 한 장관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권의 끈질긴 총선 출마 요구에 한 장관 본인도 최근에야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인유한 혁신위를 통해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고의 혁신은 한동훈 영입이라며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발표하는 순간 모든 이슈는 국민의힘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여권의 이 같은 간청과 설득을 수용해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장관이 격전지에 출마해야 한다. 한 장관이 안정적인 지역구를 받아 전국으로 돌아다녀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의 출마는 여야의 총선 대충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장관은 보수 지지층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자는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가장 이유로 떠올랐던 타블렛 PC 문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해도 그 문제를 겨냥한 보수파에서 변질된 변희재가 오늘 유튜버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한동훈 장관과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변희재를 통해 타블렛 PC 문제를 가지고 문제화를 만들어 총선에 임한다면 거짓 뉴스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힘 출마 후보들과 한동훈 장관에게도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통해 경쟁 없이 안전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해주며 총선을 일사불란하게 치러가는 것이 한 장관의 위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한 발언을 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 스마일센터 등 정책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제가 평소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다면서 오게 돼서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총선 출마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5일 한 장관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 형태로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 정치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2월 초 개각을 통해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단에 한 장관의 이름도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송진섭이었습니다. 카렌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동안 화재로 인한 10번 고속도로의 모든 차선이 20일 월요일에 다시 개통될 예정이라고 19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베스 시장의 긴급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폐쇄로 인한 지역사회와 통근자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긴급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완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카렌 베스 시장이 말했습니다. 시 해당 부서는 진행 중인 공사 기간 동안 교통 폐쇄로 인한 불편함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유섬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10번 고속도로의 재개통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관리국인 캘트랜즈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 안젤레노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콘크리트 및 임시 지지대는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다리가 안전하게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날 테스트를 한 결과 독립시험연구소에서 인증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코어 샘플 테스트 결과는 국가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습니다. 독립시험연구소에서 인증한 철근 테스트 결과도 국가 표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히고 콘크리트 기둥의 화학적 테스트를 통해 장기적인 열화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10번 고속도로는 운전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 부분을 엔지니어들은 기둥을 수리하는 것 외에도 지난주 화재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 철근 보강을 통해 다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공사 중에도 다리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복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장의 위험 여부를 검사한 모든 결과들에서 안전 여부가 확인되어 내일 20일 재개통하게 됐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의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한인 용맹 법안 또는 Korean American Valor Act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법안은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보훈부 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함으로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의원은 이 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일부 한인 단체들은 여전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의 어거스틴 하 회장의 주장은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동맹국의 군사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국민들이 이런 예우를 받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히고 미군 출신 참전 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전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라며 의료 혜택만 주는 것은 불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는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내년 10월까지 연기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번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10월 7일부터 시작된 세금 납부 기한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7일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24년 10월 7일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스라엘, 서한지구 또는 가자지구와 같은 대상 지역의 주 거주지 또는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사업장이 이 지역에 위치한 개인 사업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금 감면은 해당 지역의 장부, 기록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개인,
사업체, 개인 사업자, 부동산 또는 신탁에 적용됩니다. 테러 공격으로 인해 사망, 부상 또는 인질로 잡힌 모든 사람과 공인된 정부 또는 자선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개인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거주지 또는 주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있는 납세자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구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소득세, 유산세, 증여세, 세대 생략 양도세, 소비세 총기세 제외, 항만 유지세, 고용세에 대한 신고 또는 납부에 적용됩니다. 적격 은퇴 플랜에 불입하고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는 개인도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7일 사이에 수행될 예정이었던 특정 정부 행위도 내년 10월 7일까지 연기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세금 부과, 국세청의 세금 징수, 세금 납부에 대한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 10월 16일에 마감될 예정이었던 2022년 세금 보고서 제출 기한이 유효한 개인 및 연도 법인은 이제 제출할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그러나 IRS는 이러한 개인과 법인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4년 3월 15일과 4월 14일인 개인 및 사업체는 이제 신고 및 납부할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2024년 1월 16일, 4월 15일, 6월 17일, 9월 16일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추정 소득세와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급여세 및 소비세 신고는 내년 10월 7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IRS 재난 한라인으로 연락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납세자가 연기 기간 동안 IRS로부터 세금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이상 이승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